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GS 칼텍스 신입공채 자기소개서 작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고를 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의 설비 쪽, 그 다음에 개전, 이렇게 두 가지 냈고요.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뭐 최근에 석유화학 쪽이 뭐 그렇게 좋진 않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대규모 채용이라기보다는 뭐 소소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 설비와 그다음에 엔지니어 개전 쪽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장치, 기계 쪽에 있어서의 관리 기술 지원, 그래서 고정장치, 회전기계, 예방점검, 전략수립 실행이니까 이게 PM이 되겠죠. 그럼 설계 변경 기술 검토, 그다음 트러블 발생했을 때 원인 분석 및 보수 방안 수립해서 이게 BM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설비 엔지니어다, 설비 기술 엔지니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TA 및 운전 목적, 그래서 준비하고 실행한다라고 하는 요런 데 있어서 역할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엔지니어 계전은 뭐 이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기 쪽에 있어서의 설비 엔지니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는 여수 공장 쪽에서 근무하실 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있어서의 우리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우리 전기공학과이신 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시는 파트인데, 뭐 지역적인 쪽에 있어서의 지리적인 이점 아니면은 뭐 이쪽에 충분히 다닐 수 있다라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업 자체가 이제 석유화학 쪽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근무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사 쪽에 있어서의 리테일 영업 마케팅 그래서 일반유 LPG 소매 영업과 B2B B2C 마케팅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게 GS 칼텍스죠. 주유소 충전소 대상 판매 영업 지원 마케팅 프로모션 주유소 네트워크 수익 모델 개발 관리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거라, 엔지니어 쪽,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쪽이 둘 다 떠서 뭐 균형감 있게 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이점이나 뭐 이쪽에 원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일단 떴으니까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대 사항은 뭐 공통적인 사항들은 보시면 될 거고 1월 2일 날에 입사하니까 요것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설비 쪽은 뭐 기계 금속 재료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금속 재료 용접 비파기 검사, 기사나 해외 자격 보유자. 계절은 전기전자 제어 관련된 분들 역시 이런 쪽에 국내의 자격 보유자 보시면 될 거고 리테일 영업 마케팅은 이게 아무래도 B2C라기보단 B2B 쪽으로 가서 경제, 경영, 기술 트렌드 이런 쪽인데 보시면 우대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이제 툴 활용이 돼 있어서 수많은 이제 데이터를 좀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략 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오히려 뭐 상경 및 공학 계열 전공자 우대에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시다 하더라도 뭐 이쪽에 돈을 많이 주는 건 알고 있으니까 GS 칼텍스가 석유화학 기름집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이쪽이니까 이쪽에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계나 전기 쪽이 메인이 될 테니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이쪽을 알아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자고요. 자,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그 다음 테스트, 그 다음에 AI를 또 보네요. 테스트를 보고 AI를 본다. 그래서 서류가 이제 9월 10일까지 마감일 거라 얼마 남진 않았죠. 요거 접수해 주시면 될 거고, 테스트를 28일 날에 보고, 그 다음에 실무 면접을 10월 중순. 그러니까 AI 면접 및 실무 면접이니까 요걸 통과한 다음에 아마 면접 보시면서 AI 면접을 치르게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는 특별히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같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과 답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소재와 구조 역시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질문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메인 질문을 아무래도 3번으로 좀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 직무가 3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1번 리테일 영업 마케팅 직무로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뒷단에다가 다른 직무들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일단은 요걸 좀 설명을 잘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직무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GS 칼텍스에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자신의 비전은 포부죠. 그래서 글자 수도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리테일 영업 마케팅 직무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처음에 제가 쓰고자 했던 부분은 GS 칼텍스의 최근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기업 분석에 너무 이 과거 내용이 나오다 보면 조금 분석을 게을리했다. 좋은 시그널은 아니니까 그래도 가장 최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GS 칼텍스가 어떤 의미의 기업인지를 뽑아내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GS 칼텍스는 탄소 중립 주유소 프로젝트. 되게 의아하죠. 주유소인데 석유화학인데 탄소를 중립한다. 무슨 말인가? 역설적인 거죠. 그럼 에너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오케이, 좋고요. 특히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제공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고, 그럼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 비전은 뭐냐?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저는 이러한 전략적 방향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내가 분석했던 관점의 기업 분석의 그 내용을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이다. 무엇이냐? 특히나 디지털 플랫폼 이 부분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거를 일부러 던진 다음에 이게 내가 일할 영업 마케팅 쪽에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잖아. 이걸 통해서 GS 칼텍스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좋습니다.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할 것이고, 그렇게 뽑아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 펼쳐서 GS 칼텍스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싶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모션,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해 GS 칼텍스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회사의 어떤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좀 믹싱시켜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시적 방향을 던지고, 이제 내가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면접당 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저렇게 일단 적어주시죠. 어차피 500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GS 칼텍스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다음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인데, 예, 나의 직무, 그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강점을 살짝 얘기해 준 다음에 내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다음에 역량 육성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1번에서 일부러 제가 직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게 뭐냐면 2번에서 여기 이제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500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쓴다라기보단 그 항목은 3번에 있으니까 저는 2번에다가는 그냥 최대한 이런 식으로 쭉 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식과 경험 쌓았다 해서 1번 시장조사 및 데이터 분석 능력, 위 1번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나 학업 과정에서 다양한 마케팅 분석 기법 학습했어. 이를 활용해 트렌드, 행동 분석하는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두 번째,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기획하고 실행했어. 이를 통해 타깃 고객층에 맞춘 효과적인 마케팅 메시지도 개발했어. 영업 및 협상 기술, 대학 시절에 B2B 마케팅 관련 수업에서 실제 기업과의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 연습했어. 팀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적용시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어.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도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팀원들과 협업을 통해 의견도 조율했고, PT 자료 제작해서 내가 발표도 진행했다. 즉, 이 해당 직무에 맞는 역량들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나열해 주자.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GS 칼텍스의 고객 중심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 즉, 여러분이 어떤 직무이건 간에 이제 이건 제가 영업 마케팅 직무로 뽑았는데 1번에서는 그냥 회사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의미 부여해 주시고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쪽에 당연히 설비나 아니면은 뭐 개전이나 뭐 다 똑같겠죠. 들어가서 생산성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2번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2번은 내가 무엇이 있는지 지식, 경험,
경험, 경험. 아니면 뭐 지식, 뭐 자격증, 경험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는 나열해주자. 어렵진 않죠, 구조가. 그래서 1번과 2번을 저는 1번에다가는 회사, 2번에다가는 나의 직무. 보통 제가 지원 동기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쓰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포부 쓰라고 하는데 어차피 2번에 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2번에 있으니까 1번에다가 쓸 직무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2번에다 그냥 쭉 쓰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더 나열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요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마지막은 꼭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효과적인 걸 개발했다.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설득력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그냥 했다가 아니라 다 잘했다. 쪽으로 갈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1번과 2번을 작성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번이죠. 3번이 성장 과정에서 크게 성취감을 느낀 사례를 얘기해라. 기한을 좀 정해줬어요. 최근 5, 6년 내 직접 경험한 사례니까 뭐예요? 너무 고등학교 때나 이런 어린 시절로 가지 말고 대학교 때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의 사례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상황, 시츄에이션이죠. 예상되었거나 실제 겪은 어려움, 트러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의 접근 방식, 액션, 결과가 느낀 점, 리절트 및 리얼라이제이션. 일반적인 스타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글자 수가 1500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경험을 두 개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어차피 위에다가 던졌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던졌으니까 이 중에 가장 구체적인 거 하나를 저는 여기다 좀 발라내주자. 발라내주자. 그렇게.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써봤거든요. 보시죠. 자,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한 중소기업의 B2B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업의 주요 제품을 유통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이걸 주요 상품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죠. 자,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 설명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쭉쭉 발라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고자 했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자원이 부족해서 기존의 대형 업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팀에서 B2B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유통업체와의 협상 과정을 내가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죠.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나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유통업체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읽는 사람한테 상황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아, 그럼 좀 힘들었겠네. 사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이걸 더 세부적인, 더 날카로운 그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메인은 아니었지만 내가 잘 서포트를 한다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겠죠.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예상되었거나 또는 실제 겪은 어려움은 뭐냐? 가장 큰 어려움은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높겠죠. 높은 품질 기준. 그 다음에, 야, 많이 갖다 줘야 돼. 대량 공급 능력. 이걸 충족시키는 동시에 또 기업의 제한된 생산 능력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되게 어렵네요. 또한 유통업체와의 초기 협상 단계에서 우리 제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니네랑 왜 해야 돼? 굳이 대형이 아닌 중소형인 니네랑 왜 해야 돼? 야, 어려워지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팀 내부에서도 이 방향이 맞다, 저 방향이 맞다, 이견이 발생했고, 이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엄청 중차대한 프로젝트죠. 진짜 어려워 보이죠. 세 번째, 그럼 넌 어떻게 했니? 이걸 제일 많이 써주셔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몇 가지 접근 전략. 이게 낫겠죠. 첫 번째, 먼저,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팀과 함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어떻게? 관련 인증서, 품질 테스트 결과를 철저히 준비해서 유통업체에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 인증서, 테스트 결과를 최대한 좋게 쭉쭉쭉 뽑아내서 이걸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또한 생산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유통업체와의 협상에서 초기 납품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왜? 유통업체는 야, 우리 많이 갖다 줘야 돼. 한 100개 갖다 줘야 돼. 그래야 니네랑 할 거야. 근데 우린 100개를 못 만들어요. 현실적으로 몇 개 만들 수 있냐? 50개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오케이. 초반에는 저희가 50개 드리겠지만 점점 해서 원래 목표인 100개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죠. 그런 방안 제시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몸담고 있던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잘했죠. 더불어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도출했다.
팀 내에서 발생한 전략적 이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달성하는 데 뭐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포트 했겠죠. 너무 잘 썼죠. 위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딱 나의 어떤 눈높이에서 아니면 그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눈높이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저는 이걸 왜 잘 썼냐면 실제 B2B에서 하는 일이 이거니까요. 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구나. 전 이거만큼 좋은 경험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가서 무슨 일을 했냐? 어떻게 했냐? 거기서 정확한 너의 구체적인 롤은 뭐냐? 이거 대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좋죠. 이게 B2B 영업입니다. 결과 느낀 점. 결과적으로 저희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요. 이를 통해 기업은 초기 예상보다 30%나 높은 매출 기록하였다. 이렇게 결과값은 숫자가 나오면 좋죠. 이후에 유통채널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도 되었고, 이 성과는 팀 내에 큰 자부심 주었고, 저는 B2B 마케팅에서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시했죠.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느낀 점. 마지막 전체 클로징. 이러한 경험은 GS 칼텍스의 리테일 영마에서 B2B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이게 1500자 정도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중심적인, 여러분 중심 소재가 되는 그런 내용, 직접적인 거, 이걸 그냥 하나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요거였죠, 요거.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 뭐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내용들도 그럼 저렇게 한번 풀어낸다면 다, 아, 이건 그럼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두 개 넣는다고 여러분들이 더 어떤 역량이 생긴다. 그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 직무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설비입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1번과 2번을 작성하셔도 돼요. 설비는 뭐 하는 거냐?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결국 설비는 뭐다 항상 효율 개선이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특정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을 줄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설비는 고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 아니야? 실제 운영될 때 어디선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걸 잘 막아야 되겠죠. 이게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원가에 관련된 개념인 거죠. 오케이, 이거 했다. 상황 뭐냐? 저희 팀은 열 교환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변경을 검토하던 중 CFD, 요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실제로 효율 개선이 가능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하냐? 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주로 시뮬레이션 분석했고 데이터 해석 담당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다 이거 합니다. 데이터 해석. 하지만 당시 저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팀원들도 역시 해당 분야에 익숙하지 않았다. 요걸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요 검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가장 예상되었거나 실제 겪은 어려움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요 설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분석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당연히 계획보다 지연되었고 팀원들 사이에 불안감도 커졌고 그다음에 야 이거 만약에 안 되잖아?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하죠. 요게 되어야만 요걸 검증해야만 설계 변경이 가는 건데 그래야만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마치 이건 뭐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못 가는 것처럼 이 검증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이 상황에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했다. 첫 번째, 뭡니까? 당연하죠. 학습을 강화한다. 그래서 관련 교재,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사용법 숙달했고, 또 시뮬레이션 설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했고, 둘째, 팀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다시 역할 재조정했고, 상황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뭐,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더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사실 이게 더 궁금하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을 탐구했을까? 저 부분을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결과 느낀 점. 결국에 저희는 문제 해결했고,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렸고, 분석 결과 교환기의 효율성을 8% 향상시켰고, 에너지 사용량 크게 줄였고, 칭찬받았고,
역시 우수한 평가 받았고요. 이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의지, 이걸 보여주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뒷단에 팀원들과의 협력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둘째가 나와버렸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써주시는 게 더 좋으니까 저는 요 앞단에 있어서의 요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요걸 했는지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직무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설비 쪽은 이렇게 무엇인가의 손실을 줄여서 효율성을 개선한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제가 계전도 갖고 왔습니다. 계전도 똑같죠. 계전도. 대학교 4학년 때 석유화학 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역시 플랜트 내 전력 소비 최적화하고 설비 안정성 강화하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들은. 상황 뭐냐? 프로젝트는 실제 석유화학 플랜트의 전력 시스템 모델링해서 이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초기 분석했더니 특정 공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구나 문제 발견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전 시스템 역시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저는 팀 내에서 주로 개전 보호 장치 설계에 전력 흐름 최적화 담당했다. 제일 주요한 역할이네요. 문제가 뭐였니? 프로젝트 초기에 저희는 예상보다 복잡한 전력 시스템에 직면하게 되었고, 기존의 개전 보호 장치가 일부 공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발견. 근데 시스템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전력 손실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분석 작업도 지연되었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졌죠.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첫째 뭐 했냐? 개전 보호 장치의 동작 원리를 재검토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설계의 문제가 요거였구나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거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요?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죠. 새로운 개전 알고리즘 설계했고 시뮬레이션 해서 검증했다. 둘째로 팀원들과 함께 플랜트의 실제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분석해서 요게 전력을 잡아먹는 주범이구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데이터 시각화해서 팀원들한테 쉽게 이해시켰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와 진짜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결과 느낀 점. 결과적으로 저희는 개전 시스템 개선했어. 전력 손실 12% 줄이는 데 성공했고 역시 높은 평가 받았고 이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데 인정받았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결국엔 전기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한 거, 기술적 역량 중요성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GS 칼텍스에서 개전 엔지니어로서 내가 하는 일, 설비의 신뢰성 높이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하겠다. 신뢰성 높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죠. 손실을 줄이는데 항상 노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제가 작성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무엇인가를 개선한 경험을 써주시면 될 거고 1번에서는 뭡니까? 영업 마케팅이죠. 영업 마케팅은 시장 확장. 내가 설정한 전략이 시장 확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3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죠? 요 3번이 가장 중요하고, 요걸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성취감의 사례. 3번이 좀, 이분들이 좀 읽어보실 만한 내용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은 나열, 1번은 기업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스펙을 좀 보죠. 그래서 뭐 너무나 큰 기대라기보다는 좀 마음을 비우고, 어찌됐건 전공자이신 분들과 영업 마케팅은 다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원해 본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뽑히면 너무 좋죠. 근데 뽑히지 못하더라도 일단 뭐 써보시고, 지금 반응을 보니까 뭐 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뭐 그렇게 시끌시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예 지레짐작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노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써보시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름집 한번 가보시죠. 물론 이게 S5일이면 더 좋겠지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GS 칼텍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 받고요.
잘 고민하시고 작성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 이제 또 면접 때 다시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면접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